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셔입니다. 저의 최고의 작품인 밀라보레아스. 제가 이걸 만든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이사하면서 부러진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집 망할 고양이가 불을 입으로 다 뜯어놨더라고요. 이번에 기껏 초청받은 서울 팝콘 전시회에 이대로 작품이 나가면 주목받기보다 망신을 당할 테니 오늘은 전시회 내보내기 전에 한번 손보도록 하죠. 먼저 파손된 부분에 똑같은 색상의 클레이를 채우고,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안쪽에 작은 날개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준 다음에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비닐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을 좀 해야 하는데, 일단 본체는 잘 뜯어내서 옆으로 잠깐 치워둡니다. 본격적으로 배경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불이 너무 지저분하니 그냥 고민하지 말고 다 뜯어버립니다. 배경을 더 다듬기 전에 회로도 좀 손볼 건데요. 우선 배경의 길이가 좀 지나치게 긴 것 같아서 뒷부분은 다 뜯어낸 뒤에 깔끔하게 원형으로 잘라줍니다. 충전단자도 요즘 많이 사용하는 C타입으로 교체해주고, 스위치도 더 튼튼한 걸로 교체해줍니다. 회로 교체도 끝났으니 바닥에 완전히 고정해주고 3D 펜을 사용해 회로 전체를 바닥에 묻어줍니다. 여기에 표면은 클레이를 덮어주기만 하면 아주 감쪽 같죠? 이제 배경의 디테일을 위해 3D 프린터로 성체와 관련된 것들을 뽑아볼 건데요. 솔직히 지금에 와서야 말하지만 저 때는 배경 만들기 정말 귀찮았습니다. 왜냐면 성벽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고 규모도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3D 프린터란 치트키 아닌 치트키에 재료도 그때보다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 배경 디테일 살려서 제대로 완성해보겠습니다. 3D 프린터로 뽑은 여러 성체들을 부족한 부분에 붙여주면서 성벽 내부에 모래나 흙으로 채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 애매하게 남는 여백은 코르크 클레이로 세워놓은 흙을 표현합니다. 배경의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무너진 성체의 느낌이니까 이런 보형물의 배치도 조금 불규칙적이게 붙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 작업을 위해 불이 나오는 부분은 3D 펜으로 테두리만 둘러서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잡습니다. 하지만 배경에 내내 벽돌만 있으면 그것들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배경에 목조 건축물도 조금씩 섞기 위해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를 여러 개 이어붙여서 거대한 판도 만들어줍니다. 한 3개 정도 만들었는데 대충 이 자리에 있으면 딱이다 싶은 곳에 자리를 마련하여 배치해줬습니다. 그리고 목조 건축물이 너무 튀지 않게 남은 보형물들도 붙여주면 목조 건물도 성체와 함께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입니다. 그 외에 성체 앞면의 면적이 넓으니까 기둥 같은 것도 넣고, 아까 회로를 새로 교체하느라 다 드러냈던 부분도 벽돌 모양의 바닥을 붙여 마무리합니다. 이러면 일일이 벽돌을 붙일 필요 없이 쉽고 빠르게 바닥을 채울 수 있겠죠. 야, 역시 이럴 땐 기계가 낫다니까요. 이제 모든 바닥의 질감과 톤을 맞추기 위해 모델링 페이스트로 배경 전체를 찍어 돌 같은 느낌을 내줍니다. 모델링 페이스트를 바를 때 붓으로 톡톡 찍어 바르면서 돌에 거칠고 딱딱한 느낌을 내줍니다. 모델링 페이스트가 건조되면 에어브러쉬로 도색해줍니다. 이러면 어떤 게 3D 프린터 출력물이고 어떤 게 클레이인지 구분도 안 가고 똑같은 느낌으로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시꺼먼 느낌을 조금 줄이기 위해 하얀색으로 색조 화장을 발라 바위 결이 잘 살도록 하이라이트를 넣습니다. 그 외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나 빈자리 있는 코르크 클레이로 메꿔줍니다. 그리고 부서진 널빤지도 짙은 색으로 도색한 뒤 붙여주고, 무너진 성문도 표현하기 위해 똑같이 도색을 하고, 금속으로 된 철문도 에나멜 페인트로 도색해서 바닥에 배치해줍니다. 이제 배경도 갖춰졌으니 불을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불이 잘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D 펜으로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되도록 미리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고양이가 물어뜯지도 못하겠죠. 불 모양이 다 잡히면 탈지면을 찢어붙여서 불타오르는 모양새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부분들은 빈틈없이 솜을 찔러 넣어서 틈새가 잘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깔끔하고 예쁜 불이 나옵니다. 솜을 다 붙였다면 이제 불에 맞게 도색을 해줄 차례입니다. 불은 찢어놓은 고구마색 같은 노란색부터 시작해 위로 갈수록 빨간색, 그리고 끄트머리에는 검은색으로 도색해 불에서 연기로 변한 듯한 색감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색이 바래진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 전체 도색을 한 번 하고 광택까지 처리해주면 완성입니다. 원래도 멋있는 작품이었지만 다시 수리하고 나니까 훨씬 낫네요. 대부분 손본 곳이라곤 배경이 전부 나지만요. 그래도 그 당시에 귀찮다고 넘겼던 배경도 완성하니까 흠잡을 데 없는 밀라보레스의 위엄도 확 사네요. 이렇게 3년 전의 작품을 다시 손봤는데요. 그동안 저의 기술 발전을 체감하게 된 것 같아 아주 뿌듯합니다. 그럼 저의 최고의 작품도 준비되었으니 전시장으로 옮겨보도록 할까요? 바로 서울 팝콘 2023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 부스입니다. 옛날 작품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만든 작품까지 다 모아놨죠. 그리고 크기부터 위험까지 압도적인 밀라보레아스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이 정도면 다른 부스에 밀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다른 부스도 둘러보고 올까요?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제가 좋아하는 게임사 닌텐도가 있네요. 그리고 코스어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런데 또 참여하게 되면 저도 착용 가능할 만한 걸 만들어보는 것도... 와, 잠깐 이거 입을 수 있는 건가? 여기는 업체에서 제작한 고퀄리티 코스프레 이상인 것 같군요. 우리 바리안 국왕님의 갑옷과 샬라메인도 있네요. 저도 옛날에 샬라메인을 만들어서 그런지 매우 나지 익습니다. 뒤홀 쪽에서는 코스어들의 경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디아블로4의 릴리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코스프레를 여러 개만 봤는데 뭔가 영감이 확 오네요. 그 외에 여러 피규어 회사 부스도 몇 개 좀 구경했습니다. 여기는 쇼케이스 자체에 여러 기믹이 있네요.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네요. 다른 가성비도 있고 말이죠.
여기는 로봇이나 건담 디오라마가 전시되어 있네요. 저는 건담엔 별로 흥미없지만 이런 옛날 용자물 로봇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만화 느낌 그대로 나게 도색이랑 선을 딴 게 좀 흥미롭네요. 그 외에 좀 유익한 거 뭐 없을까 찾던 중 바로 눈에 들어온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반들반들하게 은색으로 빛나는 플라스틱 수저. 여기는 100% 도르 전문 부스입니다. 도색 샘플도 색깔별로 있어서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운데요. 게다가 샤가라마가라 만들 때 썼던 카멜레온 도르도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있어서 꽤 흥미롭군요. 이건 자외선을 받으면 빛나는 UV 도르인 것 같습니다. 아, 진작에 알았으면 저번 카이텐저에 보호막에 발라서 빛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모로 참 아쉽네요. 게다가 홀로그램이 나는 도르까지 있는 것 같군요. 일단 여기 회사 도르는 킵해놨다가 나중에 써봐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보니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있군요. 그럼 저는 작품 감상을 하러 오신 분들을 맞이해줘야 하니 이만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